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은 금융위기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내돈과 고객들의 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부채를 가지고 각종 자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구조인데요. 이때 은행이 투자한 자산과 순수한 은행의 자본 사이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BIS 비율 규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위험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모두 더합니다. 해당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과값이 8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BIS 비율 규제입니다. 위험 가중치는 투자 자산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국채나 현금의 경우 가중치가 0%입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1250%의 비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내어주는 대출 채권은 대상의 신용도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직 BIS 비율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1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B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BIS 비율만 맞추면 내 돈을 얼마든지 빌려가도 좋아. 하지만 8% 비율은 반드시 맞춰야 해. A는 좋다구나 하고 계획표를 만들어서 B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니 위험가중 자산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가 8%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MBS와 주식에서 각각 1억씩을 빼고 나니 이제는 BIS 비율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B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9억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원칙에 따라 좌측에 있는 항목과 우측에 있는 항목의 합은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 A가 투자한 MBS가 10%의 평가 손실을 냈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고작 3천만 원의 손실을 내었지만 BIS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8%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8%를 맞춰야 하는데 이제 A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위험 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매도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A는 주식을 6천만 원어치 매도했고요. 겨우 8% 비율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왜 BIS 비율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구조적으로 은행들은 자기 자본 대비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각종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정 자산의 평가차손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BIS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고위험 자산군의 투매로 이어지고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또 다른 자산의 투매로 이어지고 자산시장은 핵폭탄급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BIS 비율 문제는 여러 가지 도화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항상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